그래서 일본 사회의 특징을 물론 우리가 이건 전공 수업이 아니니까 전문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피상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은 아니고 좀 자유롭지만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조선의 특징, 즉 한국은 또 그럼 어떤 나라인가, 어떤 사회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왕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조선에서는 선비, 지식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선비로 표현되는 조선의 지배층들이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대된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점, 그것은 이제 오늘날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데도 이른바 지연이니 학연이니 혈연이니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그런 그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자원을 독점하는 그런 현상과 한국 사회의 과거의 모습이 과연 별개일까? 그것도 일종의 오래된 전통이 아닌가? 그럼 이런 전통들이 오늘에 와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일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은 한눈으로도 알 수 있다시피 한국이 아니죠. 중국이 아니죠. 일본적인 특징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이른바 신사죠. 신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후시미 이날이라고는 신사에 들어가는 입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죠. 대단히 일본적인 그런 풍경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우리는 일본의 신사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이건 절과는 어떻게 다른가? 한국의 무당과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들 여러분 같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무라이라고 하는 것도 일본의 그 사무라이의 전통, 칼을 들고 있잖아요. 칼을 찰 수 있는 사람이 사무라이거든요. 이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사무라이는 칼을 두 자루를 찹니다. 한 자루는 남을 베기 위해서, 또 한 자루는 만약의 경우에 자결을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가진 것이 틀림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무라이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단편적이거나 일방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잡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일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그 중국으로 눈을 돌려서 보면 전혀 의외의 상황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1400년에서 1800년까지의 무역 현황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중국은 외부와의 교역 활동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것은 멀리 저 중국의 고대 한나라 때부터 이른바 실크로드가 있었잖아요. 그 실크로드가 몽골이 지배할 때까지 계속 이어졌던 것 아닌가요? 아니, 그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일종의 해양 실크로드라고 할까요? 바다를 통한 교역이 유럽과의 교역, 아메리카와의 교역, 아메리카의 교역도 결국은 유럽과의 교역인 셈이죠. 그들이 유럽의 식민지였으니까.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이것이 결국 19세기 전반 산업화에 완전히 성공한 영국과 전쟁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전쟁을 점잖게는 중국과 영국의 전쟁이라고 해서 중영전쟁이라고 말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아편전쟁이다. 아편을 빌미로 해서 생긴 문제였기 때문에 아편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아편전쟁까지도 중국과 서구 교역은 교역량도 많았고 끊임없이 전개가 됐습니다. 이것이 결국 어떤 물건이 그럼 오갔냐 하는 것인데, 서양에서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 것은 은이었죠. 은. 막대한 은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된 은의 약 30% 정도가 중국으로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죠. 그러면 중국은 그러면 어떤 물건을 서구 세계에 제공했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단이 있었고 청화백자가 있고 나중에는 중국산 차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물건을 교역해 가지고 결국 아주 상징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누구나 알고 있는 중국의 고대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만리장성조차도 사실은 서구에 청화백자를 수출해서 거기서 받은 은으로 쌓은 것이다 하는, 여러분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과 여러분이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와의 교역을 얘기하면 일본의 이른바 무역, 그리고 일본은 무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는 난각부, 우리말로는 난학이라고 하죠. 즉 화란에 관한 학문, 넓은 의미에서는 서양에 관한 학문이었습니다. 이런 서양에 관한 학문이 대단히 발달했다는 것이죠. 일본은 17세기 이후 서구와 끊임없이 교섭을 했고 서구와의 교역에서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서구를 통해서 조총을 수입해 가지고 결국 임진왜란을 일으키기까지도 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조총도 원래 출발지는 중국의 명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과 다른 점은 일본은 서양을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을 통해서, 즉 화란을 통해서, 네덜란드를 통해서 서양의 의학을 배우고 서양의 인문지리를 배우고 서양의 요리를 배우고 서양의 언어를 배우고 서양의 수학을 배우고 서양의 많은 실용적인 학문들을 일본은 서서히 섭렵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나중에 메이지 유신을 성공하죠. 그래가지고 결국 비서구권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세계적인 세력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드라마를 우리가 좀 부럽기도 하지만 그것을 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 중국 사람들이 서양을 상대하는 것은 상업적인 측면에 그쳤지만 일본 사람들이 서양을 상대하는 방식은 아주 달랐다. 그럼 우리 한국은 어땠습니까? 우리 한국은 서양과의 관계가 사실상 거의 없었죠. 그런 것도 왜 그랬을지, 그리고 말하자면 그런 폐쇄성, 그런 고립의 상황이 오늘날에는 정말 달라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은 실크로드잖아요. 그 실크로드는 사실 고대로부터 동서양 사이에 육지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연결고리가 끊임없이 관리되고 있었다는 걸 보이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까지도 이 실크로드 선상에 포용이 될 적이 있었죠. 그러나
많은 기간 동안에는 우리는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이런 국제적인 무역의 고리에서 우리는 대단히 주변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만리장성인데요. 실제로는 만리장성이 넘습니다. 만리장성이라고 그러면 4,000km가 만리장성인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조사된 부분으로 보면은 총 구간이 21,000km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4,000이면 만리인데 4,000의 몇 배입니까? 5배가 넘네요. 그래서 사실 말이 만리장성이지 실제로는 그보다도 훨씬 넓었는데 보통 우리가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그런 핵심 구간은 이 표에 보이는 것처럼 6,352km니까 이것도 만리가 넘습니다. 이것도 뭐 15,000리가 넘는 엄청난 장성이었으니까 이게 참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또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결국 중국이 외부 세계, 특히 만리장성 바깥에 있는 그들이 말하는 오랑캐, 우리가 생각할 때의 북방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유목민족에 대한 중국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가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서 만리장성을 만들어야 했을 만큼 절박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중국은 자신들의 어떤 자원, 물적, 인적, 문화적 자원을 외부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 현대에 과연 과거의 이런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모습들을 생각할 적에 이것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어받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가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 PPT에서는 8강까지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거를 중간중간에 좀 더 보충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 강의는 14강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제1강을 한 셈입니다. 자, 여러분, 동아시아에 관해서 어쩌면 별로 지금까지 관심도 두지 않았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세부적으로 좀 더 깊이 조사하고 논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기대를 가지고 야, 그거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겠고,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거여서 이렇게 힘든 거라면 나는 정말 하기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긴장한 분들은 긴장을 풀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전공적으로 전공의 지식이 아닙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학점을 따기 위한 그런 과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수와 학생이 서로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으면서 심화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긴장하지 말고 저와 함께 이번 학기 동안에 즐거운 마음으로 동아시아의 공통점, 동아시아의 차이점, 동아시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0분 동안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곧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